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서 이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전에 2학년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이번에 이제 교과서에 실리게 되면서 김혜란 씨의 작품이 실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할머니와 둘이 살던 초등학생이죠. 자, 어린 학생 노찬성이 휴게소에 버려진 늙은 개를 데려와서 에반이라는 이름을 짓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종의 뭘 다루고 있냐라고 굳이 물어본다면은 이 어떤 사회 문제와 관련된 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뭐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청소년의 모습과 또는 이제 어찌됐건 유기견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이 좀 필요한 거잖아. 그지? 자, 이런 것들, 이런 사회 문제를 좀 다루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김혜란 씨의 작품이고요. 가보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에서는 우리가 뭐 파악해 주라 그랬지? 앞부분 줄거리. 얘들아, 앞부분 줄거리 뭘 파악해 달라 그랬죠? 소설 들어갈 때 생각할 것들 다시 한 번만 좀 얘기를 좀 해볼게. 오케이? 자, 소설 기본적으로 무슨 문학이다? 응? 무슨 문학이라 그랬어요? 소설? 지금 너네가 읽고 있는 소설 전문을 거의 다 실지는 못해요. 그죠? 자, 보는 거, 문제로 제시되는 것들 거의 편집된 형태로 갖다가 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이해되니? 자, 그럼 이 편집된 형태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뭐야? 그 안에서 뭐도 넣어야 돼? 인물들끼리의 어떤 관계도 제시가 돼야겠고, 당연히 그 안에서 뭐야? 인물이 뭐 했으면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 갈등 양상도 생기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처음에 이 앞부분 줄거리는 당연히 뭐야? 이 편집을 하면서 빠르게 좀 처리해버리고 싶은 부분인 거지. 되니? 자, 어떤 제시야? 요약적 제시예요. 요약 제시 양상이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요약 제시가 돼 있으면 너는 뭘 해줘야 돼? 뭘 해줘야 돼? 여기서 읽으면서 인물 관계 파악. 오케이? 자, 지금까지의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제시됐던 상황 파악. 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빠르게 좀 캐치를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보자.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12살 초등학생 노찬성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2해 전에 아버지를 잃었다. 아버지는 갓길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의심을 받아 보험금이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를 여의고 한 달쯤 지나서 찬성은 할머니가 일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진 늙은 개를 만나고 개에게 에반이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자, 일단 보세요. 자, 노찬성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일단 엄마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죠? 자, 아버지가 있었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그지? 자, 그리고 누구랑 살고 있어?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고, 자, 할머니는 지금 일을 해서 손주를 키우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누구? 제목처럼 이 에반이라고 하는 반려견을 키우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되니? 자, 할머니의 반대에도 찬성은 자신이 에반을 책임지겠다고 하며 키운다. 에반이 자신을 지켜줬다라고 생각한 찬성은 언젠가 에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도 에반을 꼭 보호해줘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둘은 어느새 서로 가장 의지하는 존재가 된다. 자, 어떤 존재? 찬성과 에반 서로 어떤 관계? 의지를 하는 존재. 그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절친이죠. 되니? 2년 뒤 찬성은 에반이 이상해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암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자, 어떤 상황이었어요? 에반한테 뭐가 왔어? 시련이 왔어요. 그죠? 시련. 다시 얘기하면 뭐야? 소설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부정적 상황이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뭘 생각해야 돼? 이 부정적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냐를 또 우리가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에반한테 부정적 상황이 제시가 돼 있어요. 그죠? 자, 암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에게 구형 스마트폰을 받아 궁금했던 친구들의 세계와 연결될 수 있을지 생각한다. 자, 일단은요, 이 구형 스마트폰. 자, 찬성을 위한 할머니의 선물이에요. 그죠? 근데 이 구형 스마트폰은 사실은 누군가가 사용하지 않은 버려진 물건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병원에서 안락사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찬성은 에반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한 후에 안락사 비용 1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자, 에반에게 자, 이 부정적 상황이 왔어. 그지? 해결할 수 있는 건 뭐야? 안락사인데 안락사를 위해서 찬성은 뭘 하게 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해결이 되는지를 볼게요. 바로 위기 부분으로 넘어갔어요. 목표한 돈을 다 모은 날 찬성은 마루 위에 엎드려 단순한 산수를 했다. 일주일간 전단지 5,000장 이상을 돌려 11만 4천 원을 벌었다. 그럼 안락사 시킬 수 있겠네, 그지? 10만 원 넘게 벌었네. 살면서 처음 만져보는 돈이었다. 찬성은 구체적인 노동의 대가를 만지며 뜻밖의 긍지와 보람을 느꼈다. 반응이니까 밑줄 쳐보겠습니다. 긍지와 보람을 느꼈다. 애초 목적과 달리 예상치 못한 성취감에 살짝 어른이 된 기분이 들었다. 자, 지금 제시된 부분은 어디부터 좀 가로를 열어보냐면요. 자, 찬성은 여기부터 가로를 좀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른이 된 기분이 들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체크하라고 밑줄 치려고 했던 부분 뭐예요? 찬성의 뭐죠? 찬성의 뭘까요? 심리죠. 그죠? 이 심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심리가 어떻게 돼 있어? 직접 제시가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나가 있어 없어? 나 있어 없어? 읽으면서 나 없었지? 심리 직접 제시됐지? 그럼 우리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전작가 시점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되니? 아, 전지적 작가 시점이구나 라는 거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예전에 수업할 때 어떤 거 한번 좀 신경 써보라 그랬었니? 혹시 기억나세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 그냥 일반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도 있지만 좀 특별한 것도 있다 그랬어. 뭐라 그랬지 그거를? 제한적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해 줬던 거 기억나요? 자, 누구의 초점을 맞추는 거야? 응?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오케이? 신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제한적 작가 시점. 자, 물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제시가 됐지만, 오케이? 자, 제한적 작가 시점이 있다는 것도 자,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아무튼 돈을 좀 벌었고 여기서 굉장한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마지막 날 너무 지겨운 나머지 전단지 40장 정도를 남의 집 옥상에 몰래 버리고 왔지만 그것 빼곤 정말 자, 죄 묻지 않은 돈이었다. 찬성은 10,000원짜리 11장과 1,000원짜리 4장을 가지런히 모아서 각을 맞춘 뒤에 지갑에 넣었다. 그리고 안방으로 가서 할머니 신분증을 몰래 챙겼다. 밑줄 한번 가볼게요. 몰래 챙겼대. 안락사 동의서를 작성할 때 어른 신분증이 필요하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자, 어찌됐건요. 찬성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안락사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다음날 찬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동물병원에 갈 차비를 했다. 할머니는 이미 휴게소로 출근하고 없었다. 마당 한쪽에 연결된 수도에 세숫대야를 놓고 찬성은 에반을 씻겼다.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양쪽 귀를 잘 잡고 몸에 비누 거품을 묻혀서 구석구석 닦았다. 그 목욕이 어떤 목욕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밑줄 가볼게요. 에반은 어린 찬성의 손에 순수히 몸을 맡겼다. 자, 어떤 관계라 그랬죠? 서로 의지하는 관계. 에반도 찬성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원해? 에반? 자, 일단은요, 이 줄표가 지금 제시가 돼 있네. 그지, 줄표. 동그라미 좀 쳐볼게요. 이 줄표의 역할은 뭘까요? 이 줄표. 자, 대상이 뭐야? 발화를 한다라는 거죠. 발화. 이야기를 한다. 되니? 자, 줄표를 통해서 인물의 발화를 나타내고 있다. 시원해? 에반? 혈관이 비쳐 살짝 분홍빛이 도는 에반 귀를 조심스레 문지르며 찬성이 물었다. 자, 조심스레 문지르며 이거 밑줄 하나 쳐볼까요? 에반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 소중하게 대하고 있죠. 되니? 자, 다시 또 줄표 있어요. 나는 너 이런데도 닦아줘야 하는지 잘 몰랐어.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좀 혼났어. 그동안 많이 답답했지? 자, 정성스럽게 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찬성은 옷장에서 가장 단정해 보이는 옷을 꺼내 입었다. 밑줄 갈게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자,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왜 그런지 모르지만 왜 그래야 할 것 같았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에반과 그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케이? 자, 에반과의 뭐를 생각하고 있어? 뭐를 염두에 두고 있어? 이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에반과의 이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찬성이 차분한 얼굴로 검은색 반팔 셔츠에 단추를 잠갔다. 그러곤 지갑 속 현금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마루에 걸터앉아 운동화를 신었다. 가는 길에 일진 형들이라도 만나면 어쩌나 괜한 걱정이 들었다. 자, 밑줄 가볼게요. 목욕 후에 털이 부풀어 보송보송해진 에반을 사랑스럽게 바라봤다. 밑줄 쳐주세요. 아까도 어땠어? 에반을 소중하게, 그지? 자, 소중하게 다루는 행동을 했는데 지금도 역시 소중한 행동을 합니다. 또다시 밑줄 가볼까요? 광에서 손수레를 꺼냈다. 이것도 에반을 소중히 다루는 거였죠. 오래전부터 할머니가 졸음 쉼터에서 사용한 아이스박스 캐리어였다. 뽀얗게 먼지가 내려앉은 걸 고무호스로 쏴 물을 뿌려 씻어내고 뚜껑을 분리해 떼어낸 뒤에 안에 수건을 깔았다. 그리고 거기에 얼음 대신 에반을 넣었다. 자, 다시 밑줄 가볼게요. 에반 옆에 작은 물그릇과 물통도 넣는 일 잊지 않았다. 자, 지금 에반에 대한 행동, 그죠? 자, 찬성이 에반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 에반을 굉장히 소중히 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이 벌써 몇 개나 제시가 됐니? 넘버링에 보면 1부터 4까지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4가지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밑줄 쳐봤죠? 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자. 기분이 무척 이상했지만 마지막이라도 도울 수 있어 다행이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을 치른다는 사실에 그리고 모든 걸 오로지 혼자 준비했다는 생각에 찬성은 밑줄 갈게요. 경건한 긴장감을 느꼈다. 자, 에반과의 마지막 작별을 진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참사랑 동물병원은 아파트 단지 내 편의시설이 밀집한 상가 건물 1층에 있었다. 산뜻한 크림색 외벽에 통유리가 시원하게 달린 신축병원이었다. 상호가 박힌 노란 간판에 검정색 개 발바닥 도장이 찍혀 있어 전체적으로 다감한 인상을 풍겼다. 유리벽에 붙은 살인 진드기 집중 예방 기간이라든가 강아지를 찾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인쇄물을 모아 보면서 찬성은 왠지 모를 안정과 신뢰를 느꼈다. 다 왔어 에반. 자, 계속 줄표로 발화를 표시하고 있어요. 다 왔어 에반. 병원에 들어서기 전 찬성이 뒤를 돌아봤다. 허리 숙여 에반과 눈을 맞추고 싶었지만 마음에 흔들릴 것 같아 꾹 참았다. 한 손에 손수레 손잡이를 잡은 찬성이 반대쪽 어깨에 힘을 실어 병원 유리문을 밀었다. 순간 어떤 힘이 찬성을 바깥으로 확 밀어냈다. 현관위 금속종이 쨍그락 소리를 냈지만 유리문은 꿈쩍하지 않았다. 찬성이 얼떨떨한 얼굴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때서야 유리문에 붙은 공지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중, 주말까지 쉽니다. 찬성은 상중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죽음과 관련된 말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자, 밑줄 갈게요. 찬성은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왜?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안락사를 뭐 할 수 있어? 유예할 수 있는 거죠. 안락사를 좀 늦출 수 있는 거야. 그지? 안락사를 유예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찬성은 상가주의를 배회하다 인근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갔다. 전에 전단지를 돌리며 몇 번 와본 곳이었다. 찬성은 등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쉬었다. 아침부터 온종일 긴장을 한 탓에 피로가 밀려왔다. 아이스박스 속 에반이 잠에서 깨 고개를 들었다. 그러곤 자신을 걱정스레 내려다보고 있는 찬성의 얼굴을 흘깃댔다. 몇몇 사내 아이들이 왁자지껄 찬성 앞을 지나갔다. 서로 박스 가볼까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저희끼리 뭐라고 참견하고 장난치고 웃어댔다. 찬성은 밑줄 갈게요. 위축된 얼굴로 그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러곤
자신의 불룩한 바지 주머니를 한번 만진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뭐가 들어있죠? 불룩한 바지에는 구형 핸드폰이 들어있죠. 되니? 자, 요 스마트폰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찬성에게 뭘 주는 거야? 위축감을 주죠. 이 스마트폰이라는 소재를 갖다가 기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스마트폰. 자, 누구한테는 있지만, 또래 아이들한테는 있지만, 누구한테는 없는 거? 찬성은 없는 거. 되니? 자, 찬성한테는 뭐가 있어요? 구형 휴대전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또래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뭐야? 소외감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되니? 자, 인물의 심리, 인물의 반응에 대한 것들이 제시가 되면 꼭 체크를 해주세요. 알겠죠? 자, 이어서요. 집으로 가는 길, 찬성은 버스 정류소 근처에 휴대전화 대리점을 지나쳤다. 찬성은 버스를 기다리다 진영자 안에 전시된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경했다. 반짝반짝 검은 보석처럼 빛나는 매끈한 기기 위로 찬성의 얼빠진 얼굴이 비쳤다. 찬성은 그것을 진심으로, 자, 밑줄 갈게요, 아름답다 느꼈다. 이것 봐, 에반. 와, 멋지다. 찬성이 진열장에서 시선을 돌려 아이스박스 속 에반을 바라봤다. 에반은 공처럼 몸을 둥글게 말아 그 안에 자신의 머리를 묶고 죽은 듯 잠들어 있었다. 찬성은 에반을 한번 쓰다듬은 뒤에, 자, 바지 주머니에서 구형 휴대전화를 꺼냈다. 자, 그리고는 모서리에 살짝 금이 간 액정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야, 그러면 이 구형 전화는 뭐야? 구형 전화는 작동을 해요, 안 해요? 자, 이 스마트폰과 대비되고 있는 지금 찬성의, 그지? 찬성의 구형 전화. 자, 이거 어떤 용도니? 찬성의 구형 전화 어떤 용도야? 작동하지 않아요. 지금 뭐로 쓰고 있어? 거울로 쓰고 있죠, 거울로. 그지? 얼굴 비춰보는 어떤 거울의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작동이 안 되니까, 그지? 자,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다. 그러고 보니 돈이 남네? 에반을 위해 쓸 돈을 빼고도 14,000원이 남는다는 사실, 찬성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잠시 후 집에 가는 버스가 도착했지만 찬성은 버스에 오르는 대신 휴대전화 대리점 유리문을 열어젖혔다. 처음엔 그냥 유심칩 가격이나 물어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가로할게요. 그러나 어느 순간 직원 앞에 앉게 되었고 그가 내민 서류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어 넣었고 할머니 신분증을 건네고 말았다. 자, 가로 열고 닫아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건네고 말았다까지 가로 열고 닫아줘. 뭐 한 거죠? 거울로 썼던 이 구형 전화를 뭐 한 거야? 할머니 신분증도 있었겠다. 뭐 했어? 개통한 거예요. 그죠? 자, 뭐를 참지 못하고 뭐를 못 참았어? 자, 소비 욕구. 소비 욕구로 인해서 개통을 해버렸습니다. 찬성은 자신의 구형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넣는 직원을 쳐다보다 대리점 유리문 앞에 세워둔 손수레를 보았다. 아이스박스 안에 잠들어 있을 에반은 보이지 않았지만 에반이 거기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자, 유심칩 10,000원에 충전기 5,000원. 원래 개통비 30,000원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벤트 기간이니까 무료로 해줄게. 찬성은 자신이 휴대전화를 돌려받으며 지갑에 15,000원을 꺼내 직원에게 건넸다. 지금 아까 얼마만 썼어야 돼? 그래, 1,000원 더 썼네, 그지? 밑줄 갈게요. 에반 병원비에서 1,000원을 허는 게 조금 찝찝했지만, 자, 이제 드디어 이 소비 욕구 때문에 뭘 했어? 소비를 했죠. 그죠? 소비로 인한 뭐가 제시되는 거야? 심리가 제시됩니다. 자, 넘버링 해볼게요. 1번. 뭐예요? 어떤 마음? 찝찝했다. 찬성이 느끼는 마음은 찝찝했다. 이런 마음이죠. 그죠? 자, 찜찜함을 느꼈어. 동물병원이 문을 닫는 기간 동안 용돈을 아끼면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자, 버스 정류소에서 찬성은 휴대전화 버튼을 수없이 눌러보았다. 뭐예요? 어떤 마음이야? 왜 눌러봤어? 응? 왜 눌러봤어? 설렘. 그지? 찝찝보다는
찜찜하다라는 표현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찜찜하다. 찝찝보다는 찜찜하다. 자, 실금관 액정 위로 환한 빛이 들어오자 더 이상 자신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찬성은 휴대전화 카메라 단추를 눌러 발밑에 잠들어 있는 에반의 사진을 처음으로 찍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찬성은 등 뒤로 냉장 트럭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갔다. 에반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조용히 잠만 잤다. 자, 가로 열어볼게요. 에반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조용히 잠만 잤다. 여느 때처럼 보치거나 끙끙대지도 않고 자신의 다리를 핥지도 않았다. 어떤 상태니?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 중이죠? 밑줄 갈게요. 찬성은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만지다 충전하는 동안에 가끔 에반을 살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위에서 봐봐. 찰칵 소리와 함께 찬성의 등 뒤로 냉장 트럭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갔다라고 했어요. 그죠? 야, 이 트럭이 갑자기 지나간 걸 왜 굳이 적었을까? 응? 봐봐. 그냥 사진을 찍었어. 그럼 사진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사진을 찍었다. 근데 소리와 함께 찬성 뒤로 냉장 트럭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갑자기 필요 없는 부분에 물결 쳐주세요. 갑자기 이 트럭 얘기가 언급된 거. 자, 우리는 이런 거를 복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선. 자, 뭘 줄 수 있을까? 뭘 줄 수 있을까?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분위기. 어떤 분위기? 기쁜 분위기는 아니지? 불길한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다. 이해되세요? 자, 에바는 점점 지쳐가고 에바는 점점 아파가고 있어요. 자, 하지만 찬성은 이제 관심사가 에반에서 휴대전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착하다 우리 에반. 찬성은 잠든 에반의 등을 쓰다듬은 뒤 휴대전화 다시 손에 쥐고 갖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며 시간을 보냈다. 전화요금 많이 나오면 다 내 용돈에서 깔 테니까 알아서 해. 할머니가 엄포를 놓아도 소용없었다. 그날 밤 찬성은 이부자리에 누워, 자, 오래전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밑줄 갈게요. 휴대전화 불빛으로 개 그림자를 만들었다. 자, 개통한 휴대전화에 대한 거. 자, 개통한 휴대전화로 찬성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아버지와의 추억을, 그죠? 담았습니다. 자, 어떤 행동들을 좀 했니? 지금 좀 체크해 볼까? 개통한 휴대전화로 어떤 거 좀 해봤을까? 응? 그림자 놀이? 또? 처음에 아까 뭐 했었죠? 사진 찍었잖아. 그지? 사진 찍고. 그리고 나서, 자, 아버지와의 추억을 담고 있죠. 되니? 에반, 이것 봐. 내가 내 친구들도 불러왔어. 찬성이 소리쳤지만 에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자, 찬성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기력이 없습니다. 그죠? 에반, 이거 보라니까. 내가 아빠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진짜 개야. 진짜 개. 내 친구들이라니까. 에반은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다. 자, 이틀 뒤입니다. 시간이 또 지났어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찬성은 휴게소에 들렸다. 여름 휴가 기간과 주말 연휴가 겹쳐 휴게소 안은 주차 공간이 없을 만큼 사람들로 붐볐다. 할머니는 지친 얼굴로 잔치국수를 담긴 쟁반을 들고 찬성에게 다가왔다. 점심 다른 거 사 먹는다고 돈으로 달라 하더니, 아, 그거 이제 됐어 할머니. 되다니 뭐가. 어제 받은 걸로 해결했다고. 자, 뭐야? 안락사 비용 10만 원을 다시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해결됐냐고? 있어 그런 게 얼른 국수나 줘. 찬성이 호로록 국수를 삼키며 주방 안쪽에서 설거지하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할머니가 허리를 굽혔다. 펼 때마다 허리춤 사이로 찬성이 전날 밤 붙여둔 하얀 파스가. 자, 일단은요, 할머니가 어때요? 자, 찬성이 호로록 국수를 삼키며 이 앞에다 가로 좀 열어볼게요. 할머니에 대한 이제 반응도 좀 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할머니를 봤는데 굽힐 때마다 붙여줬다 하얀 파스가, 그지? 보였다. 사라졌대요. 자, 할머니한테 뭘 느끼니? 할머니한테 뭘 느껴? 뭘 느껴? 할머니에게 보이는 반응. 찬성이 할머니에게 보이는 반응은 뭘까요? 고마움과 안타까움이 되지 않을까? 그지? 두 가지 반응. 고마움과 안타까움.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일을 해야만 하는 안타까움. 그리고 파스를 붙여가면서까지 힘들게 생활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찬성은 식기를 반납함에 쟁반을 갖다 놓고 주유소 옆 등나무 벤치로 가 스마트폰을 갖고 놀았다. 자신이 스마트폰 만지는 걸 많은 이들이 봐주길 바랐지만 사람들은 찬성을 신경 쓰지 않았다. 화장실에 가고 금연 표지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자, 지금 어떤 모습이 있어요? 금연 표지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봐봐. 사회 문제라니까, 사회 문제. 그지? 자, 음료수를 든 채 상대와 짧은 대화를 나누며 다들 자기 일에 몰두했다. 주말 인파에 섞여 찬성은 스마트폰으로 자, 땡땡 맥카드 보고 또 봤다. 무슨 맥카드일까? 그렇죠.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거야. 그지? 자, 그러다 문득 자신이 지난 4일 동안 누군가와 통화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슨 얘기예요? 연락할 사람이, 적어볼게요.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찬성이 아는 번호, 찬성 번호를 아는 사람도 없었다. 교무실에 전화 걸어서 반 친구들의 연락처를 물어볼까 잠시 고민했지만 선생님과 통화해야 한다는 게 내키지 않았다. 밑줄 갈게요.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아빠한테 걸었을 텐데. 자, 아빠에 대한 뭐죠? 적어볼까요? 그리움. 오랜 국립 끝에 찬성이 지갑에서 동물병원 명함을 꺼내들었다. 상중이라 주말까지 쉰다는 말이 생각났지만 괜히 한번 병원 전화번호를 눌러보았다. 어쩌면 문을 열었을지도 몰라. 누가 받으면 뭐라고 하지? 자, 지금 이제 위기 상황이 여기까지가 좀 제시가 됐어요. 자, 위기 다음에 뭐니? 위기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우리 앞부분으로 처리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자, 위기였어요. 그죠? 여기 위기가 끝나고 이제 절정으로 갈 겁니다. 자, 위기의 내용을 가볍게 정리해보면 뭐였니? 뭐였어? 에반이 암에 걸렸어요. 그죠? 그리고 찬성은 아르바이트를 했고 에반을 안락사시킬 비용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뭐도 있었어? 휴대폰도 개통을 했어요. 되니? 자, 절정입니다. 휴대전화 너머로 익숙한 연결음이 들렸다. 찬성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슴이 뛰었다. 자, 밑줄 칠게요. 가슴이 뛰었다. 몇 차례 긴 연결음이 이어졌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도 없었다. 찬성은 동물병원 쪽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밑줄 갈게요. 다시 한번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왜? 에반을 당장 안락사시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찬성이 지갑 안에 명함을 넣으며 남은 돈을 세어보았다. 10만 3천 원. 에반을 병원에 데려가기에 부족하지 않은 액수였다. 오늘만 지나면 그러면 꼭 다짐하며 일어섰는데 찬성 무릎 위에 휴대전화가 밑줄 갈게요. 아스팔트 보도 위로 툭 떨어졌다. 자, 뭐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찬성이 창백한 얼굴로 황급히 휴대전화를 주워들었다. 그러곤 실금감 왼쪽 모서리부터 확인했다. 찬성이 거미줄 모양 실금에 손가락을 대고 천천히 문질렀다. 아주 고운 유리가루 입자가 손끝에 묻어났다. 밑줄 갈게요. 찬성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뭐죠?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래? 찬성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동공지진? 아니죠. 내적 갈등이죠. 야, 이거 핸드폰 고쳐야 돼? 핸드폰 지금 망가졌는데 핸드폰 고칠까? 이런 내적 갈등. 집으로 가는 길, 찬성은 한 손을 길게 뻗어 휴대전화를 좌우로 들면서 햇빛에 비춰봤다. 자, 검은 액정 표면에 닿은 빛이 물에 뜬 기름처럼 매끈하게 일렁였다. 더불어 찬성의 가슴에도 밑줄 갈게요. 작은 만족감이 일었다. 자, 찬성의 심리 변화는 뭘까요? 뭐예요? 어떤 심리예요? 자, 지금 뭘 했어? 내적 갈등이 있었고 찬성은 뭐 했어요? 액정 보호 필름을 붙였어요. 그죠? 자, 내적 갈등이 어떤 심리? 당혹감에서 뭐로 바뀌었어? 만족감으로 바뀌는 심리 변화가 있었죠. 그죠? 자, 돈을 썼겠네. 그지? 액정에 보호 필름을 붙이니 왠지 기계도 새 것처럼 보이고 모서리 쪽도 상처도 눈에 덜 띄는 것 같았다. 스스로에게 조금 실망스러운 기분이 들었지만 왜 그럴까? 에반의 안락사 비용을 썼기 때문이죠. 자, 밑줄 갈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변명했다. 자,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적어보자. 자기 합리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이런 선택을 한 거는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찬성은 구경이나 해볼 마음으로 자, 휴게소 전자용품 매장에 들렀다. 엑스셀의 용품 진열대 앞에 한참 머물렀다. 그러곤 티끌 하나 없이 투명한 보호필름을 만지며 자기도 모르게 사흘, 사흘 하고 중얼댔다. 자, 이 사흘은 뭘까요? 사흘은 뭘까요? 안락사 비용 지금 썼잖아. 그지? 자, 무슨 시간이냐 적어볼게요. 용돈으로 모자란 돈을 메우기 위한 시간입니다. 되니? 용돈으로 돈을 메우기 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흘 정도는 에반이 기다려주지 않을까? 지금껏 잘 견뎌준 것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사흘만 참아주면 안 될까? 자, 찬성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자, 찬성의 우선순위 변화. 자, 당연히 이 반려견이라는 것은 책임을 지고, 그지? 자,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자, 뭐가 됐어? 에반에서 뭐로 옮겨갑니까? 휴대전화로 우선순위가 옮겨갔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자, 옮겨갔습니다. 당장 가진 돈과 앞으로 모을 돈을 계산하는 사이에 밑줄 갈게요. 찬성은 어느새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안락사 비용으로 뭐야? 액정 보호 필름을 구매합니다. 그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갑 안에 돈이 어느새 95,000원으로 줄어 있었다. 에반의 안락사 비용 일부로 휴대전화 액정 보호 필름을 구매합니다. 에반이 구슬피 울기 시작한 건 그날 밤이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상했다. 에반은 하늘을 보며 늑대처럼 긴 울음을 토해냈다. 자다 깜짝 놀란 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에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왜 그래 에반? 무슨 일이야? 자, 가로 열자. 에반이 저항하며 방바닥에 머리를 짓이겼다. 자세히 보니 눈 주위에 눈곱이 덕지덕지 끼고 입에서 심한 악취가 났다. 가로 닫자. 에반은 뭐야? 암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순간 찬성이 입과 코를 손으로 틀어막으며 고개를 돌렸다. 아유, 저놈의 개새끼. 안방에서 할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왜 자꾸 재수없게 울어? 아유, 소름 끼쳐. 당장 갖다 버리는가 해야지. 할머니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찬성이 에반 대신 목소리를 낮췄다. 에반 미안해. 우리 사흘만 참자. 딱 사흘만. 그때는 형이 꼭 착하지. 조금만 참아. 조금만. 자, 에반 미안해 밑줄 쳐볼까요? 무슨 마음이죠? 죄책감이죠. 자, 우선순위가 바뀌긴 했지만 자, 뭐를 느끼고 있어?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자, 지금 쌤이 제시했던 이런 심리들 꼭 체크해 주세요. 당혹감, 만족감, 죄책감 이런 심리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틀이 지났다. 찬성은 이상한 기척에 잠에 숙했다. 개슴칠에 눈을 떠보니 에반이 자신의 뺨을 핥고 있었다. 두 발을 찬성의 가슴팍에 올리고 마치 작별 인사라도 하느냐 찬성의 얼굴에 자기 머리를 비볐다. 에반이 꼬리를 흔들며 배를 보일 때와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밑줄 갈게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려 했다. 자, 죄책감. 또 어떤 느낌? 에반이 이제 정말 갈 것 같은 느낌의 슬픔도 느끼고 있죠. 요즘 계속 가로 열어볼게요. 요즘 계속 잠만 자더니 갑자기 어디서 그런 힘이 난 걸까? 혹시 기적적으로 상태가 좀 나아진 걸까? 이렇게 아주 조금씩 좋아지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자, 가로 닫을게요. 자, 에반이 건강이 좋아질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면서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가슴 속에 부질없는 희망이 컵에 담긴 물마냥 출렁거렸다. 에반은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는지 자, 밑줄 갈게요. 찬성 옆구리의 머리를 깊숙이 파묻었다. 찬성과 에반의 마지막 교류였어요. 찬성이 어둠 속에서 잠 묻은 말투로 그래 하고 속삭였다. 자, 에반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가로 열게요. 다음날 날이 밝자 찬성은 서둘러 시내에 갔다. 오늘 아예 직접 병원에 들러 안락사 동의서를 쓰고 예약까지 하고 올 생각이었다. 그러면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돈을 헐어 쓰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자, 뭐예요? 가로 닫을게요. 에반을 안락사 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물병원에 도착하기 전 찬성은 자, 대형 문구점 밑줄 갈게요. 대형 문구점 앞을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다. 자, 이 대형 문구점은 어떤 공간일까? 자,
대형 문구점은 어떤 공간일까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소재도 중요하지만 이 대형 문구점과 관련된 것도 생각을 좀 해볼까? 자, 어떤 공간이죠? 그렇죠. 문방구 가면 괜히 뭐 사고 싶고 그러잖아. 그지? 자, 일단 유혹의 공간이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뭐 어릴 때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갖다가 파는 데가 있으면은 그 집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하잖아. 그지? 자, 어떤 공간이야? 나름 물질적인 풍요의 공간이죠. 자, 대형 문구점의 의미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봤더니 뭐가 있어? 휴대전화 케이스가 걸린 진열대에 땡땡메카드 캐릭터가 그려진 상품을 발견하고서였다. 자, 어떤 욕구? 뭐가 올랐어? 소비 욕구가 올라옵니다. 그죠? 무심코 가격을 살펴보니 34,000원이나 했다. 자, 가로 열자. 순간 찬성의 머릿속에 전에 없던 의심이 피어났다. 어쩌면 안락사에 대해서 자신이 처음부터 잘못 생각한 게 아닐까? 에반이 죽음을 거두는 것보다 에반이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우리들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자, 소비에 대한 뭐라고 있어요? 지금 이 내적 갈등 속에서 자, 뭐를 하고 있어? 소비에 대한 뭐를 부여하고 있어요? 소비에 대한 뭐를?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되니? 야, 이거 안락사보다는 우리가 같이 있다가 에반이랑 그래도 있다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지? 자, 이거 뭐라고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또다시 돈을 쓸 생각에 자, 에반의 안락사를 미룹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찬성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다. 자, 찬성 손에는 67,000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휴대전화 케이스 샀어요. 야, 개 비싼데 근데? 3만 얼마면? 모든 게 합당하고 필요한 과정처럼 여겨졌는데 이상했다. 자, 합리적인 소비처럼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자, 밑줄 가볼게요. 찬성은 무거운 발걸음 적어보자. 왜 무거워? 심리 반영입니다. 심리 반영. 오늘따라 유난히 길게 늘어선 듯한 눈두길을 휘적 혼자 걸었다. 수중에 남은 돈이 9만 얼마이거나 11만 원에 다르게 67,000원은 10만 원으로부터 너무 멀어 보였다. 다시 10만 원을 채우려면 전단지 2,000장을 돌려야 됐다. 그런데 2,000장이라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밑줄 갈게요. 왠지 집으로 곧장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휴게소에 들렀다. 에반을 보기 미안하니까 뭐 한 거야? 에반을 보기 미안하니까 뭐 한 거예요? 휴게소에 들린 거 뭐야? 회피죠, 회피. 바로 안 가고 휴게소에 들린 거는 회피의 마음입니다. 회피. 어린아이죠. 그러곤 등나무 벤치에 앉아 새로 산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때웠다. 찬성은 저녁 때가 다 되어서야 자리에 일어섰다. 그리곤 휴게소 식품 코너에 들러서 자, 밑줄 갈게요. 에반에게 줄 핫바를 샀다. 자, 이 핫바. 회피했던 에반에게 줄 자, 핫바를 샀던 행동은 뭐야? 죄책감 줄이기죠. 그지?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서,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하나 더 사서 나도 먹을까? 기름 냄새를 맡으니 허기가 밀려왔지만 참았다. 찬성은 본능적으로 이런 때 작은 금욕과 희생을 감내하고 나면 기분이 나아지리라는 걸 알았다. 자, 찬성은 핫바가 든 검정 비닐봉지를 두고 터덜터덜 40분을 걸어 집에 왔다. 모든 불이 꺼진 탓에 집안이 평소보다 더 어두워 보였다. 밑줄 가볼게요. 집안이 평소보다 더 어두워 보였다. 아까처럼 어떤 느낌이야? 자, 아까 그 트럭처럼? 그렇죠. 이것도 곡선이에요. 집안이 평소보다 더 어두워 보였다. 어떤 느낌? 불길한 분위기. 오케이. 뭔가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암시죠. 대문을 열고 마당을 들어서면서 일부러 큰 소리를 냈다. 왜 그래? 불길한 마음을 떨쳐버리려고. 그지? 에반, 형이 간식 사왔어. 이리 와봐. 네가 좋아하는 핫바야. 찬성이 신을 벗고 마루 위에 올랐다. 에반, 이것 좀 봐.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도 엄청 먹고 싶었는데 넣어주려고 꾹 참았어.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 에반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찬성은 작은 방 문을 활짝 열었다. 그런데 거기 에반이 없었다.
여기까지 절정이에요. 자, 무슨 내용이야? 안락사 비용 중 일부를 휴대전화 액정 수리, 휴대전화 케이스 구입을 해서 에반을 돌보지 않는 거. 오케이?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에반에 대한 방치가 절정 속에 있었습니다. 에반! 찬성이 목소리를 높였다. 자, 이제 우리 어디로 달려갈까요? 절정? 결말로 달려갑니다. 자, 결말로 달려가고 있어요. 에반! 찬성이 목소리를 높였다. 집주위가 새삼 섬뜩할 정도로 어둡고 고요했다. 찬성은 자신이 익숙하게 살아온 세계의 위화감을 느꼈다. 에반, 너 어디 있니? 스키찬 저녁 들판 위로 찬성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메아리 쳤다. 앞도 잘 안 보일 텐데 다리도 아픈 녀석이 어디 간 걸까? 에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목줄이라도 묶어놓을 걸. 에반 몸이 약해졌다고 너무 방심했나 봐. 멀리는 못 갔을 거야. 찬성이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을 켠 채 한 발 한 발 수색 범위를 넓혔다. 에반은 작은 개라 발밑을 잘 살펴야 된다. 에반, 장난치지 마, 응? 논바닥에 주저앉아 당장 울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찬성이 걸음을 재촉했다. 일단 에반을 찾는 게 먼저였다. 찬성이 멀리 불 켜진 고속도로 휴게소를 바라봤다. 자, 어디랑 대비되니? 자, 어디랑 대비되니? 집은 지금 어때요? 굉장히 어둡죠? 자, 그래서 이 공간의 느낌을 보면은 깜깜한 집과 대비되는 뭐예요? 휴게소의 모습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되니? 이 휴게소라는 공간은요, 자, 다시 그러시죠. 자, 휴게소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 그냥 어둠과 밝음이라는 대비도 있겠지만, 그지? 자, 그 안에서 어떤 심리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집이 유독 어둡게 느껴지는 건 내 심리가 어두워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신도 왜 구호카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 시간에 갈 수 있는데 거기밖에 없어서 그랬는지 몰랐다. 아니면 덜컥 겁이 나 할머니가 보고 싶었는지 찬성이 숨을 고르며 최대한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려고 애썼다. 만일 에반이 혼자이므로 어딘가 갔다면 전에 한 번이라도 가본 데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곳은 찬성도 아는 곳일 확률이 높았다. 찬성은 에반이 지금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 찬성은 일단 분식 코너에 들러 할머니에게 혹시 에반이 여기 오지 않았냐고 물을 계획이었다. 그런데 주유소 앞을 지날 쯤에 문득 불길한 느낌에 휩싸이고 말았다. 순간적으로 얼굴에 피가 몰리며 호흡이 가빠졌다. 그러니까 거기 주유소 쓰레기통 옆에, 자, 네모가 볼게요. 눈에 익은 자루 하나가 보였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자루 아래가 불룩했고 입구는 노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찬성이 방망이질 치는 가슴을 안고 그 앞을 못 본 척 지나갔다. 뭐예요? 적어볼게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루 아래에 선홍빛 피가 천천히 새어나오고 있었다. 찬성은 전에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었다. 요 안에는 뭐가 담겨 있죠? 죽은 개가 담겨 있겠죠. 예전에 죽은 개가 담긴 자루를 본 적이 있었던 거야. 그걸 보면서 에반이 저기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고속도로 갓길에 쓰러진 동료들을 웬 들깨무리가 지키고 선 모습이었다. 아버지가 운전석에서 전조등을 몇 번 깜빡여도 죽은 동료를 에워싼 채 이쪽을 쏘아보던 들깨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렇지만 우리 개는 유기견이 아니니까. 찬성이 식당 쪽으로 몸을 틀었다. 그런데 그때 몇몇 형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쪽 가슴에 주유소 로고가 박힌 조끼 입은 형들이었다. 아이씨, 아니라니까 그러네. 에이, 설마. 아니, 진짜라니까. 그 개가 일부러 뛰어드는 것 같았다니까.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자, 뭐라는 거 알 수 있죠? 자료 속에 든 건 뭐야? 에반의 사체가 되겠죠. 되니? 찬성은 꽤 오랫동안 그 자루 앞에 서 있었다. 몇 번 노끈을 풀어볼까? 라는 충동이 일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자루 아래로 방금 전보다 더 많은 양의 피가 새어나왔다. 만지면 아직 따뜻할 것 같은 피였다. 이윽고 찬성이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자루에 든 게 뭔지 끝내 확인하지 않고. 뭐야? 적어볼게요. 뭐 하고 싶지 않아? 에반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되니?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야? 뭐 할 자신이 없어? 슬픔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열어보지 못해요. 되니? 그때까지 오른손에 꽉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든 채 자리를 떴다. 주위는 더 어두웠다. 찬성이 뻣뻣하고 굳은 몸을 이끌고 고속도로 옆 비포장길을 걸어 나갔다. 몇몇 차들이 시끄러운 경적을 울리며 찬성 옆을 휙휙 지나갔다. 찬석이 고개를 숙여 제 손바닥을 내려봤다.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을 너무 오래 사용한 탓에 기기에서 열이 났다. 손바닥에 고인 땀을 보니 문득 에반을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다. 손바닥이 반짝이던 얼음과 부드럽고 차가운 듯 뜨끈 미지근했던 간질거리던 무엇인가가,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 만져볼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을 옥죄었다. 밑줄 갈게요. 가슴을 옥죄었다. 죄책감이죠. 하지만 당장 그것의 이름을 무엇라 불러야 할지 몰라 찬성은 어둠 속 갓길을 마냥 걸었다. 대형 화물 트럭 몇 대가 시끄러운 경적을 울리며 찬성 옆을 사납게 지나갔다. 밑줄 갈게요. 머릿속에 난데없이 용서라는 말이 떠올랐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자, 무슨 얘기예요? 죄책감으로 인해서 뭐를 구하지 못해? 용서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되니? 찬성이 선대가 길이 아닌 살얼음판이 되느냐 어디선가 쩍쩍 금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결말입니다. 사라진 에반을 찾으러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 무언가가 담긴 자료를 발견했고요. 자료 속을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떴네요. 그죠? 괜찮아요? 자, 일단 교과서 뒷부분에 채워볼 부분이 있을 거예요. 교과서 뒷부분에 채워볼 부분을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배운 부분 평가 문제집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중세국어에서 사용되는 조사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비교를 좀 해보면서 가볼게요. 현대국어랑. 자, 현대국어랑 비교를 해서 무조건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현대, 자, 주격조사. 현대에 쓰이는 주격조사는 뭐가 있었다고? 이렇게 기억하라고. 이가, 깨서, 그 다음에 단체를 나타내는 느낌의 에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목적격 조사 뭐가 있었죠? 두 개밖에 없었어. 목적격 조사. 을과 를. 을을 이렇게 있었어요. 자, 다음에 관형격 조사. 자, 뒤에 말을 꾸밀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조사죠. 자, 뭐가 있었어? 뭐뭐의 정도가 있었습니다. 되니? 자, 이제 교재 펴보시고요. 자, 이 격조사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봤더니 뭐가 보이니? 좀 다른 게 보여요. 그죠? 자, 봐봐. 격조사 먼저 하려고. 격조사 먼저 하려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대국어에서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자, 중세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봤더니, 자,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 똑같은 이야, 그지? 근데 뭐야? 이응이 없는 이도 있고 얘는 아예 안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니?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는 뭐로 끝날 때? 자, 자음으로 끝난 어디에서? 체언의 뒤에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모음 이외예요. 알겠죠? 이 모음을 제외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모음 이외에 뭐로 끝난?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입니다. 되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뭐가 나오면 될까? 아무것도 안 쓰는 거는 뭐로 끝날 때? 이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되니? 자, 전부 다 조건은 똑같아요. 뭐 뒤야? 어디 뒤야? 어디? 체언 뒤. 그 조사라는 건 당연히 뭐야? 체언 앞에. 그죠? 체언 뒤의 조사. 그지? 자, 그럼 체언 앞에는 뭐가 와? 수식어. 되니?
자, 요 기본적인 틀을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시를 봤더니 뭐가 있어? 말씀이 우리 뭐 이어적기 하니까, 그지? 밑에 받침 위로 올려주니까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 자, 봐봐. 뭐로 끝났어? 말씀할 때 미음으로 끝났죠? 자, 미음으로 끝났으니까 뭐 써줘? 이 써주는 거야. 되니? 백성이 할 때 백성에서 뭐로 끝났어? 이응으로 끝났지? 자, 그러니까 뭐 써주는 거야? 이 써주는 거야. 자, 이 모음으로 끝난 모음 뒤. 자, 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이 모음으로 끝난 게 뭐가 있을까? 자, 공제라고 썼어요. 그죠? 공제. 근데 이 모음 이외란 말이야. 이 모음 이외. 자, 뭐로 끝났어요? 아래 아로 끝났죠? 자, 그래서 두 개가 합쳐서 공제가 되는 거야. 되니? 자, 다음에 부태됐던 거 어떻게 된 거야? 자, 뭐로 끝났어? 여로 끝났지. 이 모음 이외 여로 끝났죠? 자, 그래서 뭐가 돼? 이응 없는 이가 쓰인 거야. 되니? 자, 우리 불이 깊은 남간 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바람의 아니밀세 이거 뭐야? 용비어천가입니다. 그죠? 자, 거기서 뿌리가 이런 뜻인데 자, 해석은 뿌리가 이렇게 되거든. 봐봐. 이 모음으로 끝난 거. 이 뿌리는 좀 기억해 주세요. 뿌리는 아무것도 안 쓰여 있어도 해석은 어떻게? 뿌리 가로 해석을 하는데 되니? 자, 얘는 뭐로 끝났기 때문에 안 붙인다. 얘는 뭐로 끝났기 때문에 이로 끝난 거죠. 이로 끝났기 때문에 안 붙인다. 안 붙여도 뭐야? 의미는 뭐가 있어? 가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 되니? 자, 그래서 이게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얘는 그대로 이가 됐고요. 얘네 두 개는 뭐야? 가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 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되니? 오케이? 비교할 수 있겠어요? 자, 주격조사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목적격 조사를 봤더니 조금 더 다채로워졌어요. 그죠? 자, 목적격 조사 왜 좀 더 다채로워졌을까? 현대국어랑 다르게 뭐가 있어? 현대국어는 그냥 을을이었잖아. 현대국어랑 다르게 뭘 생각했어?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써주는 자 규칙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지? 자, 우리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모음의 어떤 정도? 밝은 정도. 알겠니? 양성은 밝아요. 음성은 어때요? 어두워요. 우리 어떻게 외우기로 했니?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양성 아오로 외우라 그랬지. 아래와 포함해서 아오. 되니? 밝죠? 아오. 밝지? 자, 어두운데 완전 어두워. 어떻게 어두워? 으두어.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되니? 아오, 으두어. 되니? 얘네끼리 합쳐진 것도 다 양성. 오케이? 얘네끼리 합쳐진 것도 다 음성. 되니? 아오, 으두어로 잡아달라 그랬어. 자, 그럼 목적격 조사가 지금 추가된 게 맞더니 어떻게 돼 있니? 봐봐. 을과 를은 음성 모음이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거기다 뭐야? 의 대신에 아래 아. 오케이? 자, 의 대신에 아래 아. 그리고 하나 더 뭐? 리을까지도 우리가 목적격 조사로 잡아주시면 돼요. 되니? 자, 을을 같은 경우는 뭐야? 양성 모음의 자, 종성 뒤에 을 같은 경우에는 음성 모음의 종성 뒤에 가능하죠? 자, 랄 같은 경우에는 어때? 양성 모음. 를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음성 모음. 자, 이거는 이제 각각 이제 알 거야. 얘는 양성과 얘는 음성으로 나눠진다라는 거 알 거예요. 그죠? 근데 리을은 어디? 리을은 어디? 뭐 뒤에? 이 모음 뒤에. 되니?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이 모음 뒤에 체언으로 끝날 때는 안 쓰인다. 오케이? 자, 이 모음 뒤에는 자, 목적격 조사 리을이 쓰인다. 오케이? 이 모음과 관련된 거 꼭 같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이제 관형격 조사로 넘어가 볼게요. 자, 관형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뭐로 기억하면 돼? 뭐로 기억하면 돼? 의로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중세국어 때는 관형격 조사도 조금 많아요. 자, 봤더니 뭐가 있어? 당연히 양성과 음성의 차이로 나눠지겠고요. 그죠? 조금 특별해 보이는 뭐가 있어요? 시옷이 있습니다. 되니? 자, 우리 그래서 사이시옷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유정명사라는 게 뭐예요? 유정명사? 이거 일단은 뭐야? 이거 있으니까 양성일 거고. 그리고 이게 유정명사일 때 쓰인다. 근데 유정명사가 뭐야? 감정을 느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감정을 느끼는 걸 유정명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당연히 얘 같은 경우 어때? 얘 같은 경우 어때? 이는 요거를 너가 기억할까 모를까? 중성모음도 있겠죠? 양성이 있고 음성이 있으면 중성모음. 양성이랑도 쓸 수 있고 음성이랑도 쓸 수 있는 중성모음 누가 있죠? 이입니다. 이. 되니? 그러니까 이는 누구랑 다 쓰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앞에 거 봐주는 거야.
자, 얘는 음성입니다. 자, 음성인데 의는 어디다 쓰인대? 자, 무슨 명사할 때 쓰인대? 유정명사할 때 쓰이는 거 똑같단 말이야. 오케이? 시옷이 조금 특별하네. 그지? 자, 시옷은 언제 쓰여요? 시옷은 언제 쓰여요? 양성, 음성에 둘 다 쓰여. 양성, 음성에 둘 다 쓰이는데 자, 얘는 뭐야? 무슨 명사? 무정명사에 쓰이고요. 오케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 뭐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할 때 나라 밑에 시옷 있죠? 나라의 말씀이, 나라의 말이 이런 뜻이잖아. 그지? 되니? 자, 거기다가 봐봐. 만약에 유정명사면은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 어떤 대상이어야 돼? 부텟 이렇게 나와. 부텟 나와. 뭐야? 높임의 대상인 거야. 어떤 우리가 당연히 우러러봐야 되는 대상, 높임의 대상이어야 되는 거야. 되니? 자, 이렇게 좀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현대에는 뭐로? 의로 통일됐다.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쌤이 이제 따로 빼서 이제 볼 게 뭐예요? 부사격 조사. 그죠? 부사격 조사를 좀 양이 많아서 자, 따로 빼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국어에서도 그렇고, 자, 부사격 조사는 꽤 많아요. 그죠? 현대국어에서 뭐 쓰니? 에서, 에게, 로, 와,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좋겠죠? 에서, 에게, 로, 와. 되니? 자, 근데 중세국어에서 지금 봤더니 세 가지가 좀 쓰여 있을 거야. 뭐가 있었어? 얘가 있어요. 그지? 자, 봐봐. 얘, 요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애는 언제 쓰인대요? 애 같은 경우 언제 쓰인대요? 자, 느낌상 봐봐. 자, 아우 의도어였어. 그지? 자, 얘는 뭐야? 양성. 오케이? 의도어. 자, 의도어 들어가 있지? 이 빼고 봐봐. 들어가 있지? 자,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들어가 있는 거야. 얘는 들어가 있는 거야. 그지? 얘는 음성. 자, 근데 역시나 또 이제 중요하게 기억해 줘야 되는 거. 얘도 역시 뭐예요? 모디야? 이 몸 뒤입니다. 되니? 이 몸 뒤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예시랑 같이 체크를 해 주실 수 있으면 돼요. 괜찮아요? 자, 일단은 격조사부터 지금 자, 빈 종이에다 쓰면서 외워볼 겁니다. 알겠죠? 자, 바로 시작해보자. 사실 시험 본 지 얼마 안 된 부분이긴 해요. 그죠? 높임 표현 관련된 거. 우리 높임은 어떻게 좀 실현했니? 원래 높임이라는 것 자체가. 현대국어에서. 기억나는 대로. 응? 주체 높임. 뭐 있었어? 주체 높임, 객체 높임, 또 상대 높임. 그쵸? 각자 어떻게 실현되는지 좀 기억해 볼게요. 주체 높임 어떻게 실현했었어? 주격 조사를 뭐로 바꿨어? 깨. 그죠? 오케이. 자, 다음에 또 뭐 있었어? 그 다음 뭐 있었어? 주격 조사 바꿔주는 거라. 선어말어미 사용. 선어말어미. 뭐 사용해? 시 사용하는 거. 그지? 다음에 또 뭐 있었어? 특수어의 사용. 그지? 특수어의는 용언에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식사 대신에 진지, 나이 대신에 춘추, 이런 뭐야? 체언에도 사용할 수 있어. 오케이? 이런 거 있었는데, 여기서 구분해야 될 거 주체는 어떻게 구분했었지? 간접 높임과 집적 높임이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자, 직접 높임에는 다 쓸 수 있지만 간접 높임에는 뭐 쓴다 그랬어? 뭐 안 된다 그랬어? 특수어의 사용이 안 된다 그랬어. 예를 들면 뭐 선생님은 손이 편찮으시다.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아프시다는 되지만. 되니? 자, 객체 높임법 누구 높여주는 거라 그랬죠? 목적어 부사어 높여주는 거라 그랬죠? 지금 기억이 거의 다 이제 없어지고 있어. 목적어 부사어 높여주는 거라 그랬어요. 뭐를 통해서 실현한다 그랬지? 뭐를 통해서? 역시
특수어휘를 통해서 실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목적어 을르리니까 높임이 없고요. 그죠? 자, 부사어는 뭐 사용할 수 있어? 애게 대신에 뭐? 부사어 높일 때는 애게 대신에 뭐야? 그쵸, 뭐뭐게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되니? 그래서 특수어휘 둘이 겹치니까 주체를 높이기 위한 특수어휘인지 개체를 높이기 위한 특수어휘인지 구분해달라 했었어요. 그죠? 자, 상대 높이면 무조건 뭐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니? 종결어미만 봐주시면 됩니다. 종결어미. 오케이? 그래서 종결어미 격식체랑 비격식체 요거 외워서 시험을 봤었어요. 자, 불과 몇 달 안 된, 그지? 시험범위였습니다. 자, 그럼 중세 때는 어땠나 이거를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자, 주체부터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서너머럼이 시가 있었으면은 여기는 뭐가 있어? 자, 시랑 샤 둘 다 사용합니다. 그죠? 자, 그럼 시를 쓸 때랑 샤를 쓸 때가 다를 텐데 시는 어디? 자, 누구 어미 앞에? 자음으로 끝나는 어미 앞이에요. 자, 예시 한번 볼까? 뭐라고 나와 있어? 가시고, 가시니. 오케이? 자, 자음으로, 자음 어미 앞에 쓰이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기역과 니은이 자음이죠. 보이니? 자, 근데 샤 같은 경우는 뭐야? 자, 뭐야? 어나 우로 시작하는 무슨 모음? 모음 어미 앞이다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자, 보자. 가샤. 뭐로 끝났어? 가샤. 가샤아잖아. 그지? 아 생략된 거야. 가샤아. 되니? 자, 다음에 가샤대. 자, 가샤대 원래 뭐야? 가샤오대입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아어 오로 시작하는 모음 어미 앞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객체 높임. 자, 객체 높임. 현대국어에서는 뭐 특수어휘 이것만 봤었는데, 그지? 자, 뭐가 있니? 지금 봤더니, 자, 좀 완전 달라요. 뭐가 있어요? 삽, 잡, 반치음까지 짭. 그지? 근데 요것만 있는 거 아니야. 자, 우리 봐봐. 얘네들은 다 뭐를 써줄 수 있다 그랬어? 순경음 비읍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되니? 얘도 마찬가지야. 순경음 비읍으로. 얘도 마찬가지야. 순경음 비읍으로.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언제 쓰이나 봤더니 삽 같은 경우에는 봐봐. 자, 삽 같은 경우에는 기역, 비읍, 시옷, 히읗이랑 결합해서 쓰입니다. 보세요. 막삽건을 보이니? 막삽건을. 자, 또 보세요. 돕사바니 보이니? 자, 봐봐. 어간의 끝소리가 어떻게 돼 있어? 어간의 끝소리가 돕사바니 비읍으로 끝났죠? 자, 막사건을 뭐로 끝나서 기역으로 끝났죠? 이해되니? 자, 다음에 자, 얘 같은 경우 자, 지금 작 같은 경우는 뭐로 쓰였어? 디귿, 티읕, 지읒, 치읓입니다. 오케이? 자, 예문 보세요. 자, 득잡게 봐봐. 듣잡게 디귿으로 끝났죠. 듣다. 자, 어잡게 자, 업잡아 어떻게 됐어? 디귿으로 끝났죠. 되니? 자, 다음에 쌉은 뭐예요? 쌉은 어디 쓰였어? 쌉은 어디 쓰였어? 유성모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성모음 다시 얘기하면 어떤 말이야? 다른 말로 바꿔봐. 무슨 말이야? 울림소리. 오케이? 자, 울림소리 우리 나라만밖에 없었지. 노란마약밖에 없었지. 자, 니은, 리을, 미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응은 뭐 없다고 봐도 되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봐봐. 이 울림소리는 모음에서는 얘네만 있지만 모두 포함돼. 유성모음에다 플러스 모두 있어. 모든 모음도 가능해지겠죠. 오케이? 자음에서는 얘네만 있지만, 그지? 자음은 얘네만 있지만 모든 모음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순경은 비읍을 쓸 때랑 그냥 자, 비읍을 쓸 때의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일단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주체 높임, 객체 높임 기억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요것도 뭐가 필요해요? 잠깐 동안 암기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자, 보세요. 자, 어찌됐건 높임 표현, 자, 그 다음에 조사들 이런 것들 좀 챙겨봤고요.
바로 밑에 이제 모음 조어 볼게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아까 아오, 으두어 알려줬던 거 기억나니? 자, 어울렸는데, 자, 봐봐. 아래아의 소실로 인해서, 자, 현대국어에서는 동사나 어간, 그리고 어미의 결합에서, 자, 음성상징어에서 봤을 때는 좀 이런 모음 조어가 사용되지만 지금은 거의 지켜지지는 않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의미의 확대, 의미의 축소, 의미의 이동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세요. 자, 의미의 확대 같은 경우에는 봐봐. 다리 같은 경우에는 본래 의미가 뭐였어? 다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어떤 동물의 어떤 신체 부위였다가 어떻게 확장됐니? 책상 다리, 안경 다리 이렇게 확장이 된 케이스예요. 현대로 오면서. 되니? 자, 영감은 원래 뭐야? 벼슬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노인들을 영감이라고 부르죠? 확대됐죠. 되니? 세수하다. 세수는 원래 손을 씻는 거죠. 되니? 이게 뭐가 됐어? 손이나 얼굴을 씻다. 되니? 자, 요렇게 의미가 확대된 경우도 있고, 자, 반면에 축소된 경우도 있어요. 자, 축소 보세요. 얼굴은 원래 형체였다가 앞면. 그지? 앞면은 뭐야? 그냥 지금 보이는 이 앞면만 얘기하는 경우가 됐어요. 되니? 계집은 일반적인 여자에서 낮춤 표현으로 축소됐고요. 자, 짐승 같은 경우는 뭐야? 유족물 전체였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떤 생물들을 정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인간을 제외한 동물을 우리는 짐승이라고 한다. 괜찮아요? 자, 의미 이동. 자, 감투가 벼슬아치가 쓰는 모자에서 벼슬이 됐고요. 젊다가 나이가 어리다에서 뭐가 됐어? 나이가 어리다에서 나이가 한창 때에 있다라는 의미로 바뀌었어요. 되니? 자, 씩씩하다가 뭐야? 자, 뭔가 장엄하다의 느낌에서 뭔가 위험스럽다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른쪽에 쌤이 따로 적어놓은 뿌리 깊은 개념 쪽이 좀 중요해요. 되니? 자, 봐봐. 훈민정음에 나타난 단어의 변화. 이거는 알아야겠죠? 자, 놈, 사람에서 남자를 낮추는 표현. 말씀, 말에서 뭐가 됐어? 높임 표현으로 바뀌었어. 어여쁘다 뭐예요? 불쌍하다 해서 예쁘다. 어리다, 어리석다 해서 뭐로 바뀌었어? 나이가 적다. 되니? 사어라는 말은 옆에 적어주세요. 없어진 말이에요. 삼았다, 통하다, 전차, 까다, 싫어, 능히, 하다, 많다 또는 크다. 이런 말들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자, 앞에 내용이 이제 좀 정리가, 자, 중세국어 내용이 정리가 좀 됐을 거고요. 바로 뒤에 보시면은 7문항을 갖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7문항. 오케이? 자, 7문항 제시했으니까 바로 풀어볼게요. 자, 시작!